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 추후 지정했습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미루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즉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 엇갈렸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심리 중인 재판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과 대장동 의혹 사건 등 4개 재판이 남아있는데 다른 4개 재판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재판부는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공감한다 43%, 공감하지 않는다 51%로 조사됐습니다. 두 응답은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360명 가운데선 36%가 공감한다고, 5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해 격차가 20%포인트나 됐습니다. 연령대별론 40대와 50대에선 공감하지 않는다가 각각 70%와 64%로 월등히 많았고 70세 이상에선 공감한다가 57%로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였습니다. 20대 이하, 30대와 60대는 두 응답의 비율이 엇비슷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해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49%, 대통령 퇴임 때까지 진행을 멈춰야 한다 46%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중도층의 경우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44%, 진행을 멈춰야 한다 52%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니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40대, 50대는 진행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보름 뒤로 첫 재판이 미뤄진 겁니다. 파기환송심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피고인인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를 언급했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이 법이 보장한 다음 달 2일까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기일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건 이런 이 후보 측의 요청을 일정 부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공판과 함께 기일 변경을 요청한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사법부 명운을 건 거대한 모험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오늘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라고 들린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정녕 이재명의 발언이 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일선 판사들이 판결문 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침묵하니 얼마나 든든하시냐며 이런 침묵이 대법원 판결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으니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 재판관이 다수 의견, 2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국면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도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응구, 오경미 대법관은 두 발언 모두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후보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통상 대부분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반영해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대선 전국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성입니다.